56세의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200억을 벌었고 강남의 아파트도 여러 채. 그런데 모든 게 5분 만에 사라졌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과 인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극적입니다. 한 50대 남자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사업으로 성공해서 진짜 부자가 되었어요. 아파트도 여러 채, 자동차도 좋은 걸 타고,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말 그대로 인생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모든 게 5분 만에 사라졌어요. 네, 5분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5분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과정 속에서 이 남자가 발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요. 자신이 5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찾지 못했던 그런 것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세대 말이에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었으면 사업을 더 크게 했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후회가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5분 만에 빈털터리가 되면서 동시에 진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빈털터리가 되면서 부자가 되다니.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마 중간쯤 가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 남자의 이름은 김영호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나이 56세. 그는 서울 강남에 사는 전형적인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1980년대 후반. 영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어요. 당시 돈을 좀 벌겠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힘들었어요. 하루에 12시간, 토요일도 없었거든요. 아내는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고 애들은 자라고 있고 그렇게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영호는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건설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작은 규모였어요. 강남 외곽의 낡은 건물들을 사서 재개발하는 사업 말이에요.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영호가 사놓은 건물들, 땅들이 계속 올라갔어요. 2배, 3배, 5배.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영호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2010년쯤 되니까 영호는 이미 자산이 200억을 넘어 있었어요. 아파트만 해도 강남에 4채, 서초에 2채, 중계에 1채, 건물도 여러 개, 상가도 많았어요. 그때쯤부터 영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내는 명품 가방을 매일 새로 사기 시작했어요. 루이비통, 에르메스, 프라다. 아내 옷장에는 명품만 가득했어요. 아내가 말했죠.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맞죠?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호주 유학을 보냈어요. 딸은 미국 대학. 아이들 유학비만 매년 3억을 넘게 썼어요. 근데 영호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좋은 교육 받아. 좋은 세상 봐. 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2015년 영호는 더 큰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욕심이 났어요.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게. 그래서 시작한 게 대형 상업지구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강남역 근처에 거대한 빌딩을 사들이고
리모델링해서 팔겠다는 계획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자산이 500억을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영호는 엄청난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건설 회사들과 손을 잡고 약 150억 정도를 대출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3년 안에 완공하고 팔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 즈음 영호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야, 내가 이번에 300억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이 부동산 시장,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은행원들도 영호를 특별히 대해줬어요. 영호 회장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골프장에서도 유명했어요. 아, 부동산 개발자 김영호 회장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줬거든요. 그의 사무실은 강남타워의 30층에 있었어요. 직원만 30명, 사장 수행비서, 총무 회계. 다 있었어요. 아내와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하와이, 유럽, 싱가포르, 비즈니스석, 항공료. 영호는 늘 퍼스트 클래스였어요. 딸이 미국에서 전화하면 아버지,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비싸요라고 하면 좋아. 그럼 아파트를 빌려줄게. 월세 200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딸이 사는 LA 아파트를 따로 월세로 빌려줬어요. 아들은 호주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아버지, 나 취직하기 싫어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영호는 좋아. 아버지가 자본금을 줄게라고 했어요. 아들 사업을 위해 5억을 따로 줬어요. 정말 이 남자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회장님,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한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도 안 봤어? 요새 강남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는데. 너희가 뭘 알아? 나는 30년을 했어. 나를 믿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020년 초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2019년 말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건설 회사 중 하나가 공사비를 못 주겠다고 했어요. 회장님, 시장이 안 좋아서 한두 달만 미뤄주시면. 이렇게 말이에요. 영호는 웃으며 넘어갔어요. 이 정도는 뭐, 괜찮지. 그런데 2020년 1월, 첫 번째 뉴스가 터졌어요. 영호가 믿고 손잡은 건설사 중 하나가 갑자기 부도 선언을 한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5호건설 150억대 부채로 법정관리 신청 이렇게.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갑자기 건설사 대표와 전화했어요. 대표는 목이 떨렸어요. 회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하청업체들이 공사비를 못 받아서 고소를 했고 은행에서 재정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회장님,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강남역 프로젝트에 150억 대출금을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아, 아직 공사 중인데 어떻게? 그건 회장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엔 건설사의 하청업체들이 영호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우리들도 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한 공사비만 주세요. 손에 들린 건 고소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아들 이야기였어요. 호주에 있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주신 5억이 없어요. 영호의 귀가 먹먹해졌어요. 뭐?
뭐라고?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친구가 사기를 쳤어요. 아들이 투자한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그 5억은 다 사라졌어요. 그 순간 영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아내도 문제였어요. 아내가 사는 명품 가방들, 명품 옷들, 그걸 다 팔아봐야 겨우 몇 억 정도였어요. 은행 빚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가장 큰 일이 터졌어요. 영호가 믿던 사람. 사실 영호의 부동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있었어요. 이름을 박준호라고 하겠습니다. 박준호는 15년을 함께 일한 신뢰하는 동료였어요. 영호가 투자한 부동산들 중 30%를 박준호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었어요. 대략 60억 정도의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박준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정확히는 그 자산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다시 해버린 거예요. 박준호야, 뭐 하는 거야? 영호가 전화했어요. 박준호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영호, 이제 끝이야. 내가 이 자산들을 가질 거야. 그동안 너를 위해 일해줬으니까 이 정도는 내 몫이라고 생각해. 법적으로 싸워봐. 그리고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영호는 그날 밤을 잠 못 잤어요. 60억이 사라졌어요. 자신이 30년을 벌어 모은 자산 중 60억이 신뢰하던 사람의 손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15일 그날이 왔어요. 영호의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은행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법원 직원들도 들어왔어요. 김영호 회장님께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립니다. 강남타워의 사무실이 봉인당했어요. 모든 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정확히는 5분 만에 아파트 4채, 서초 건물, 강남 상가, 여러 토지, 모든 게 은행에 넘어갔어요. 그때의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영호는 나중에 생각했어요. 5분이었나? 10분이었나? 아니면 1초였나? 정확히 기억이 없었어요.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그의 집무실 책상에 놓인 회장 인장도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강남타워 30층의 사무실 문 위에 김영호 회장실이라는 팻말도 떼어갔어요. 직원들은 모두 다 다른 회사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영호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 다음 날, 영호는 강남에 있던 아파트에 가지 못했어요. 은행에 압류당했으니까요. 호텔을 잡았어요. 강남역 근처의 4성급 호텔. 아내는 그 호텔 방에서 밤새 울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 아내는 명품 가방과 옷들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이거 얼마에 팔리려나? 명품 가방 10개를 팔아봐야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은행 빚에 비하면 눈물 같은 금액이었어요. 영호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우리 진짜 빚이 얼마야? 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0억. 뭐라고? 200억이야. 아내가 쓰러질 듯 앉아버렸어요. 200억?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내는 처음 깨달았어요. 강제 집행 이후 은행에서 온 편지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구상권 청구 150억, 미상환 이자 30억, 담보 부족분 20억, 다 합쳐서 2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영호의 나이는 56세였어요. 56세에 200억을 어떻게 갚지?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이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먼저 아들이었어요.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버지, 저 미국 대학에 가기로 했어요. 호주는 이제 안 할 거고요. 그건 왜? 호주 대학 등록금을 아버지가 못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훨씬 낫지 않나 싶어서요. 미국 등록금이 더 비싼데. 아, 맞다.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할 예정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좋은 교육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말이 영호의 가슴을 철저히 찔렀어요. 다음은 딸이었어요.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더 차갑고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저 이번 학기가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딸아, 이게 뭔 소리야? 너는 2년이 더 남았는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학비를 못 내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해주신 게 다 빌린 돈이었더라고요. 딸이 울먹였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나요? 그 순간 영호는 눈물이 흘렀어요. 아, 아니다. 딸아, 이건 아버지 때문이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라도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써주신 거고, 저 때문에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호도 울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호텔은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100만 원씩 들었거든요. 영호는 강남 외곽의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12평짜리 반지하 방. 월세 50만 원. 56세의 사업가 회장이 반지하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높이가 사람의 다리 정도였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의 발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품 가방들은 다 팔았어요. 아내의 옷들도 시계도 모든 게 팔렸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루라도 채무자들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김 회장님, 이번 달은 이자라도 좀 내보세요. 미안합니다. 저 직업이 없으세요? 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영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옛날 친구들이 전화했어요. 영호, 요새 어때? 뭐 하는 중이야? 영호가 말했어요. 아, 요새 쉬고 있어. 건강 챙기고 있지. 거짓말이었어요. 그 친구는 말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골프나 칠까? 강남 가든 CC에서. 영호는 목이 메었어요. 아, 이번엔 바빠서 못할 것 같아. 그 친구는 한참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 나중에 연락해. 그 친구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호한테 돈 빌려줬었는데, 이제 연락 끊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2020년 4월, 영호는 자살을 생각했어요. 반지하 방에서 밤을 지샜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200억이면 평생을 벌어도 못 갚겠지. 계산을 했어요. 월 1,000만 원씩 벌면 17년이 걸려. 근데 이자를 빼면 혼자도 못 갚아요. 그럼 아내는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월 150만 원. 영호가 구직을 해봤어요. 56세. 전직 부동산 개발 회장.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56세신데 경력이 뭐 하신다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실직 상태이신가요? 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럼 지원해 주셨던 이유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결국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어요. 영호는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56세의 전직 회장이 편의점에서 밤새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어요. 한 번은 옛날 부하 직원이 편의점을 들어왔어요. 회장님?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직원은 몰래 빠져나갔어요. 영호는 그 순간 울고 싶었어요. 그 다음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2020년 8월 15일. 영호는 강변에 가 있었어요. 밤 11시쯤이었어요. 강을 보고 있었어요. 다 끝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내만 남으면 아내가 혼자 보험금이라도 타지 않을까? 아내는 영호를 위한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보험금이 5억이었어요. 5억이면 아내가 몇 년은 살겠지. 영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애들도, 아들과 딸을 생각했어요. 애들도 아버지 없이 살 수 있겠지. 이미 충분히 힘든데.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차갑고 검은 물이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이었어요. 영호가 핸드폰을 봤어요. 발신자는 딸이었어요. 영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울렸어요. 진동, 진동, 진동.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밤 11시에 딸이 전화를 걸었어요. LA에서요. 시간 차이가 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이었겠죠. 딸아, 뭐 하는 중이야? 아버지, 저 조금 전에 한국 뉴스를 봤어요. 뉴스? 네. 요즘 한국이 어떤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은 정말 힘든 시대네요.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니요. 영호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딸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를 응원하고 싶어요. 뭐라고? 네. 아버지가 지금 힘든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포기하면 저도 힘들어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제가 신문 기사로 읽은 많은 분들은 자살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를 거예요. 딸아, 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알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영호를 깨웠어요. 그 밤 이후 영호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새벽 3시 영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30년 동안 일하며 몸을 혹사시키고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왔지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잖아. 그 깨달음에는 무려 200억 원의 빚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5시쯤 영호는 반지하 방을 나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최선을 다해 들어주자. 아내는 카페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을 놓치고 나서야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영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으며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왔습니다. 예전에 영호였다면 그냥 계산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도 이런 착한 청년이 다 있네. 그 한마디에 영호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엔 수십억을 벌어도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반지하 부엌에서 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싶어졌어요. 그래. 응. 옛날에는 몰랐어. 지금 이 반찬이 훨씬 맛있어. 이상하지? 영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손맛 덕분이지. 2020년 10월, 영호는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너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약속도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 너 공부시키겠다고 빚까지 냈는데, 이제야 알겠구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힘든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나야말로 나쁜 놈이지. 그렇게 오랜 시간 묵은 마음을 나눴습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그 밤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살렸어. 딸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내 선택은 현명했어. 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하다. 너도 행복하니? 네. 아버지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2021년 봄, 영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200억의 빚은 아직 멀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영호야. 오랜만이다. 지금 뭐해? 편의점 일해. 월급은 1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밥은 먹고 살지. 영호야, 내가 일자리 하나 줄까? 괜찮아. 이 일 좋아. 사람들 만나니까 좋아. 친구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본다. 영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편해졌어. 2021년 11월, 영호는 반지하를 떠나 같은 건물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 60만 원. 방 안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생전 처음으로 꽃을 사왔습니다. 이제 햇빛도 들고 꽃도 우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호는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호주 대학원 졸업했대요. 그래, 잘 됐네. 딸도 다시 대학 다니려고 돈 모으고 있대. 영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대단하지?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는 예전엔 돈과 집, 차를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침에 아내가 옆에 있는 것, 날씨를 느끼는 것, 손님이 고마워요라고 말해주는 것, 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딸이 날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2022년 1월, 영호는 아내와 강변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아들과 딸이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넌 잘했어. 아버지, 저 이번 학기부터 다시 학교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다. 아버지가 함께 기뻐해 주실 것 같아서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보, 지금 제일 잘생겼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영호에게는 아직 150억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제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의 따뜻한 손, 아들의 미안한 목소리, 딸의 아버지, 믿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그냥 옆에 앉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